네, 안녕하세요. 학교공장 HSK 6급 강사 남정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함께 제6강 부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부사라 그러면요, 모든 언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품사가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부사를 얘기할 때 첫 번째, 부사는 동사, 형용사를 수식하거나 제어하는 품사이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동사나 형용사 앞에 부사가 놓여지겠네요. 그래서 이 부사를 넣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행위라든지 이러한 형용사가 어떻게 진행된다 혹은 어떻게 되었다 이런 문장으로 보통 많이 사용되는데요. 하지만 중국어에서 很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很은 가끔씩 또 형용사 출어문에서 뒤에 오는 경우도 가끔씩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뭐 문법 범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은 뭐 틀린 문장 고치기 위해서 이런 문장 어떤 때 사용되는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다시 한번 다음 수업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문부터 볼게요. 어떤 부사들이 있는지. 那我们开会的时候첫 번째 总是去那家咖啡厅 우리는 회의를 할 때 늘 그 커피숍에 가요. 항상 그 커피숍에 갑니다. 이런 문장이 되겠죠. 일단 아래 것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我们经常在那家咖啡厅开会. 우리는 늘 그 커피숍에서 회의를 해요. 이런 문장이겠고요. 세 번째, 我们偶尔去那家咖啡厅开会. 우리는 가끔 그 커피숍에 가서 회의를 합니다. 네 번째, 我们一直在那家咖啡厅开会. 우리는 늘 줄곧 그 커피숍에서 회의를 해왔습니다. 이런 문장이 되겠죠. 그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다 어때요? 상황은 커피숍에서 회의를 하다는 것에 대한 어떠한 서술을 얘기하거나 수식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면 그 문장에서 우리 네 가지 부사가 있어요. 첫 번째는 总是, 经常, 偶尔, 一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하지만 总是나, 经常이나, 一直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 한국어로 해석하면요. 보통 다 늘, 항상 이렇게 해석되어 나옵니다. 하지만 중국어에서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여기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总是 같은 경우에는 쉽게 표현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습관적으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회의를 한다고 한다면 바로 습관적으로 그 커피숍에 가게 돼 있다. 혹은 커피숍에서 회의를 하게 돼 있다. 그래서 회의와 커피숍은 굉장히 습관적인 연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문장으로서 보통 总是 많이 씁니다. 다른 걸 예를 들면 이래요. 저는 외국인 친구들이 왔을 때 늘 그들을 데리고 경주에 갑니다. 只要有外国朋友来韩国玩我总是带他们去庆州. 왜? 경주는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이기 때문에 외국인 친구들이 왔다 하면은 어때요? 저는 이 친구 데리고 경주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어때요? 바로 이어질 때, 습관적으로 이어질 때 보통 우리는 总是를 써요. 그 다음에 두 번째, 经常 하면 어때요? 찡 하면 거치다 되어 있고요. 장은 보통 일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거치는 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经常在那家咖啡厅开会. 우리는 늘 그 커피숍에서 회의를 해요. 그 커피숍에서 회의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입니다. 이것을 서술을 하고자 할 때 보통 经常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经常 같은 경우에는 습관적이라는 개념보다는 어때요? 빈도가 높다는 걸 얘기하겠죠. 10번 정도 회의를 했다면 7번 정도는 어때요? 그 회의실에, 그 커피숍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할 때 보통 经常을 많이 쓰겠네요. 그 다음에 我们偶尔去那家咖啡厅开会. 偶尔 咱们已经学过了. 가끔을 얘기하겠죠. 어쩌다 한번. 이것은 经常하고는 어때요? 굉장히 조금 반대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차이가 좀 큽니다. 어쩌다 한번 거기에 커피숍에서 회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10번 중에 한두 번 정도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我们一直在那家咖啡厅开会. 그러면 어때요? 지금까지 쭉 그래 왔다. 지금까지도 어때요? 커피숍에서 회의 중이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회의 중에 누군가가 전화가 왔어요.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이런 상황입니다. 你们在干什么呢?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 뭐 1시간 전부터 지금까지 쭉 여기서 회의하고 있었는데요. 我们一直在那家咖啡厅或者在这家咖啡厅开会呢. 이렇게 얘기할 때가 보통 가장 많겠는데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통해서 이런 해석들을 통해서 부사의 중요성을 어때요? 상대방에게 어떤 뜻을 전달하고자 할 때, 혹은 우리 문장에서 뜻을 나에게 전달하고자 할 때, 작가가 이 품사를 씀으로 해서, 이 부사를 씀으로 해서 어떤 의미를 보여주고자 하는 건지를 잘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도부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더 이상 정도를 나타내는 그런 형용사라든지 그거와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이제 뭐 팁으로서 드렸었습니다만은, 여기 가장 많이 틀린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当电脑正在遭受 뭔가를 이제 받습니다. 컴퓨터가 뭔가를 받고 공격을 받을 때 遭受라고 하겠죠. 遭受越来越多的病毒侵袭之际, 病毒, 바이러스를 얘기하겠죠. 컴퓨터 바이러스를 얘기합니다. 최근에 인터넷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누군가 개개인의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수없이 바이러스의 그런 침입을 받고 있겠죠. 그래서 遭受 받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이러스의 그런 침입을. 手机受到的威胁也越来越很大. 越来越 부사입니다. 점점이 되겠죠. 상황이 어때요? 점점 바뀌어져 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뒤에 보시면은 很大가 있어요. 아주 크다. 很도 부사예요. 越도 부사고. 그러면은 越도 정도부사고 很도 정도부사인데,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어때요? 둘 다 쓸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 고친다면은 那手机呢受到的威胁也越来越大就可以了哈. 그래서 越来越 부사이고요. 大 형용사로서 어때요? 보호를 나타내겠죠. 다음 두 번째. 那时至今日功能性人才, 기능성 인재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은 할 수 없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엑셀을 굉장히 잘해요. 하지만 뭐 PPT 같은 것은 잘 못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것을 기능적 인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엑셀 하는 것은 뭐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나한테 많이 시키고요. PPT는 다른 사람 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많이 시키겠죠. 그러면 이것을 功能性人才라고 그래요. 그래서 功能性人才呢, 이미 步入, 그러할 정도에 진입되었습니다. 步入渐渐的成熟期. 渐渐 하면 어때요? 점차적으로 스며들듯이, 비에 땅이 젖듯이, 이런 문장이 되겠죠. 굉장히 천천히지만 변화를 가져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渐渐的成熟期 하면 이것이 어때요? 특히 이제 더가 왔기 때문에 이것은 부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네요. 관용어로 사용됐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딱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틀린 문장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문장을 아래 고친다면은 이렇게 돼야겠지요. 时至今日 오늘날에 와서 功能性人才呢已渐渐步入了成熟期, 점차적으로 진입되고 있습니다. 어떤데? 성숙기에 혹은成熟期, 성숙된 그러한 단계로 진입되고 있다. 그러면 어때요? 渐渐 부사를 정확하게 사용된 그러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문장도 같이 해석해 드리자면은 但是能统帅大军的, 리더십이라 그러죠. 리더십을 갖고 있는 그러한 인재, 将才, 그렇게 이제 뭐 리더십을 갖고 있는 그 장군감이라고 합니다. 보통. 하지만 요즘에는 그냥 이제 리더십 인재라고 그러죠. 리더십 인재는 却寥寥无几, 몇몇 안 됩니다. 뭐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문장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伴随着 무엇과 동반하여, 이런 문장이 되겠죠. 伴 함께 하다 되겠습니다. 伴随着国民经济的快速发展, 국민 경제의 신속한 발전에 이제 따라서 各级政府, 각급 정부에서 高度重视, 높게 중요시합니다. 농业, 甚至是粮食生产. 하지만 甚至 하면 어때요? 심지어. 그래서 어떠한 큰 범주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심지어 더 높은 혹은 더 깊은 무엇인가를 조금 더 깊이 얘기할 때 보통 우리가 甚至를 쓰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입니다. 他今天没来上班. 그는 오늘 출근을 안 했다. 이것이 큰 어떠한 이제 그 그림을 얘기합니다. 甚至连电话都没有. 심지어는 전화 한 통도 없었습니다. 어때요? 그러면 더 심각한 상황으로서 그 사람에 대한 상황을 설명
표현하는 그런 문장이 되겠죠.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요, 경제 발전에 따라서 각급 정부는 농업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甚至是粮食生产, 곡식의 그러한 생산을 심지어라고 이제 표현을 했네요. 지금 사실은 이게 좀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농업이라는 것은 이미 곡식 생산에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어때요? 곡식 생산에 대한 뭐 중요시를 강조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뭐 이런 문장 만약에 고친다면은 이렇게 되어야겠죠. 사실은 各级政府高度重视农业， 특히 그 중에서 특히 尤其是粮食生产, 특히 곡식 생산에 대한 생산에 대한 不断加大农业投入和深化农村经济体制改革, 뭐 등등등등. 이거 뒤에 얘기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농업에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 중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중요시한다. 이런 문장을 쓸 때 어때요? 尤其를 쓰겠죠. 하지만 심지어라는 甚至라는 부사는 어때요?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뭐 탐탁지가 않은데 심지어는 이 정도까지 이제 그 문장을 이 정도까지 뭔가를 했다라고 표현할 때 보통 심지어 甚至라는 문장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때요? 문장이 굉장히 어때요? 앞뒤가 맞지 않거니와 부사의 오타가 되겠네요. 차고 사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에서는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부분은 더 중요시하게 본다. 그런 문장으로서 尤其是粮食生产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이 문장이 정확하게 해석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好，那我们今天的课程呢就到此为止了，辛苦了。